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국민들의 일반 상식과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이 물론 법원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너무 쉽게 포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 하는 일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검찰이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총리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좀 최소한도 네. 이제 법원은 판사는 한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동안은 늘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이런 거는 또 한번 또 따져볼 여지가 있겠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니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걸 어차피 판사가 결정을 안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 문제가 있다,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책임은 져야죠. 이렇게 엄청난 사건, 이게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어차피 또 완전히 또 갈라나왔거든요. 그나마. 왜냐하면 지금 저도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유증과 민심의 격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아마 검찰이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갈라놓은 데 대해서 네.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그럼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5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탄핵도 우선은 동의하십니까? 아마 예. 지금 현재 책임을 묻겠다고 고발했죠. 예. 그런데 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까지 안 가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어쨌든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본안은 뭡니까?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말하자면 중지시킬지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자라는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은 계속 묻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총리님도 생각을 하시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좀 따져볼 건 따져본 뒤에 지금 탄핵은 다시 탄핵으로 가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본안 자체가 지금 또 쟁점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구치소에서 나올 때 보면 지지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주먹도 불끈 쥐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잖아요. 메시지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 대통령께서 독립운동 하다가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셨잖아요.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국민 전체를, 자신을 지지했든 안 했든 이 국민 전체를 하나로 정말로 묶고 자기가 공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계엄 누가 선포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란으로 누가 이어지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국민들한테 진솔한 사과라든가 이런 게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럼 자기 거기도 보니까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그분들한테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스팔트에 안 나간 국민들은 이제 자신의 원수입니까? 정말 이런 점에서는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당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진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많은 사람들이 예측에 오늘쯤에는 이제 선고 기일을 발표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거 하다면 그래 봐야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권이 말을 아끼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어떤 작은 하자들이 마치 무슨 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일으키니까 헌재 재판관들께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실 거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이라는 게 가장 아마 기준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함부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게 필요하다. 네네. 여기서 네. 마침 우리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비치면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나중에 혹시 이게 무슨 또 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한 조금 현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좀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현장에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김경수 전 지사 단식하는데 나가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있고 또 네. 어제 뭐 요즘 계속 이제 네. 거기 집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경복궁 앞에서 네. 그 집회도 참석을 했었죠. 예. 민주당에서 보니까 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을 할 것 같은데요. 뜻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라는 취지입니까? 저도 당연히 당원이니까 예, 네. 당연히 목소리를 같이 내야죠. 그러나 뭐 또 매일 집회를 참석은 못하니까 또 시간이 날 때 꼭 참석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당으로 돌아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여하시는 거죠? 지금 아까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 결정에 집중할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뭐 조기 대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이라고 겉으로 얘기하진 않은데 다 움직이고 있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판단하실 국민들이 한쪽은 말하자면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해서 대선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러고 또 한쪽은 지금 현재 이거 뭐 제대로 되는 거야? 라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는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라고 하시니 말을 아낄 수밖에. 예. 언론의 관심보다는 네. 훨씬 그분들의 고민이 더 깊다. 국민들의 고민이 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고민, 민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신중해지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심은 이게 헌정이 중간에 중단되고 말하자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헌정의 질서. 저희들이 해왔던 민주주의랑 가치.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으시잖아요. 그러려면 현재에서의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빨리 끝을 나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자꾸 이제 뭐 미뤄지거나 또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예. 그걸 빨리 예측 가능한 그런 헌정 질서가 회복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 바라는 뒤에는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래도 아니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데 정작 그걸 받아들여야 될 그 국민들께서 또 특히 이제 이 야권의 지지자들이 야 앞에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야기 좀 해라고 하시는데 자꾸 거기다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조기 대선이 있을 거고 경선이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는 먼저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네. 그렇지만 총리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경선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또 여쭤보는 그런 면도 있는 거거든요. 언론의 관심은 너무 많이 앞서가 있다. 그렇게 많이 앞서가 있다? 예, 이것도 여쭤보면 앞서가 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야권이 같이 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완전 경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래야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것이 민주당만의 어떤 그런 대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오시고 또 거기에 힘을 모아준 범야권 헌정 수호 세력, 이른바 탄핵의 강을 함께 걷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정말 압도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이번 어떤 대선 과정 자체가 그 세력들이 크게 튼튼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제안한 각 여야 정파를 여야는 아닙니다. 야권의 전체 정파가 뭉쳐서 한 번의 경선을 통해서 우리들의 후보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튼튼한 기반 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자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통합에 되게 방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갖고 계신 뭐 통합 구상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우선은 왜 통합을 해야 합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이앵커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라져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상대편한테는 지지 않겠다. 멱살을 안 놓는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놓여 있는 처지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렇게 서로 멱살을 잡고 안 놓고 서로 거의 이게 뭐 내란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거의 내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릴 미래, 뭐 흔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아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 네. 그다음에 AI라는 신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준비, 그다음에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금 정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은 소멸되고 있고 저출생. 이런 어떤 현안에 하려면 서로 조금씩 입장을 양보를 해서 그러면 요건 요렇게 합시다, 요건 요렇게 합시다라고 그게 의회가 됐든 뭐 사회가 됐든 어떻게든 타협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해요? 그럼 이대로 싸우다가 보면 저절로 어느 날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상황 전에 가장 어려웠던 게 우리가 IMF 때잖아요. IMF 때 사실은 그 위기 시에 구원투수로 국민들이 선택을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분이 그 자기 취임식 때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미래가 장밋빛 그런 좋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 거다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물가는 뜰 것이고 기업은 문을 닫을 것이고라고 하시면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을 국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참 지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울먹거리셨어요. 그럴 때 국민들이 야, 이거 우리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구나, 통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금반지 돌반지 뽑아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을 했잖아요.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이 그런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서로 통합하지 않고 우리가 각자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총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극심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뭐 정치인들의 책임이 제일 크죠. 그동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결국은 그 뭐 갈등의 폭이란 게 뭐 지역 감정 정도가 제일 컸었는데 지금 뭐예요? 지역, 빈부, 심지어 뭐 남녀 젠더, 그다음에 노소, 시니어 세대하고 네. 주니어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이 갈등을 이대로 두고는 우리가 못 나가잖아요. 한 발자국도. 그러면 어떻게든 조금씩을 양보시킬 수 있는 어떤 국가 운영이나 그런 리더십, 그런 정치권에 필요한데 정치권은 뭐예요? 지금까지 상대편에 대한 반대만 줄기차게 하면 심지어 욕만 잘하면 자신이 정치를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갈등을 자꾸 정복시키는 그런 정치만 해왔습니다. 이른바 비토 정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는 뭔가?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가라는 비전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죠. 앞서서 말씀하실 때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넌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꿈 같아서는 네. 사실은 그때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더라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 적어도 분명히 내라는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또 뭐 최근에 진행되는 정치적인 사정이 네. 뭐 그분들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 이야기는 제가 안 하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능한 한 이 탄핵을 찬성하고 이 정말 계엄과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열망하는 이 폭을 넓혀야 이번에는 좀 국민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그래야 조금 다음 대한민국의 출발이 좀 튼튼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넓히면 넓힐수록 좋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을 네.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만들어서 출발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좀 많이 나간 얘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 여쭤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 당내 경선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산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뭐 막강하죠.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뭐 네. 그래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네. 뭐 그 점은 틀림없었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 당이 너무 이 대표 중심으로 다 짜여졌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활력이 안 생기잖아요. 문제는 본선에서 민주당이라든가 혹은 이 헌정 수호 세력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다 모으려면 다양성이라든가 뭐 포용성, 민주성 이런 것들을 확 넓혀야죠. 그게 또 정상적인 민주개혁 세력이 그동안 가져왔던 네. 자부심이고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려는 노력을 이 대표가 하셔야죠. 총리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도 뭐 힘을 보태고 있죠. 예, 예.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갈등은 해소가 된 겁니까? 지난주 혹시 그 유튜브 발언 때문에 좀 껄끄럽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그 이슈가 좀 묻힌 분위기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 하여튼 뭐 네. 그때도 저도 뭐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민주당의 이제 그 가치, 다양성, 포용성, 뭐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이른바 비주류도 만나고 했지 않냐.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떡하냐. 진정성을 의심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 당사자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그때 공천에 말하자면 배제된 네.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플 텐데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검찰과 내통했다는 불명예를 씌워준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명하고 또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뭐 그런 적절한 그게 필요하겠죠. 예. 그런 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좀 해명을 하는 자리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네. 직접적인 당사자를 만나서 하든 아니면 공개석 상에서 하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에 이 대표가 기울인 그 통합의 당내 통합이라든가 네. 화합의 노력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겠냐 그 이야기죠. 네. 개헌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는 뭐 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장 원인은 현재 이 헌법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어느 날 결심을 하면 군대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우리 헌법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일.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을 만큼 나락에 빠뜨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줬길래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앞으로 계엄은 대통령 멋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르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이게 혼란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키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시간이 없잖아요. 어떤 방식이 그래서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네. 그중에서 네. 이번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만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번에 하자 해서 이번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주장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극에 불가능하다면 지금 국회의 개헌특위가 곧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준비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국회의장님 중심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지금부터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그 개헌안을 국회에서 토론한 안을 받아들여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총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역할을. 예, 정치가 네. 제 역할을 못하니 네. 나라 전체가 이렇게 힘들고 국민들의 삶이 힘듭니다. 이 정치가 제 몫을 하도록 또 저 스스로도 그런 부족했기 때문에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하는 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